계속 질감이 있어, 지느러미를 뭔가. 계속 먹는 느낌. 아, 그렇구나. 그러게 엔가와 계속 먹는 네, 느낌. 그렇네, 그렇네. 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오늘은 3대 가자미 중에 하나인 범가자미가 들어왔다고 해서 누랑진에 가봤습니다. 범가자미는 작년에도 나왔는데요. 작년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별로 매력이 없었어요. 거의 1kg까지 성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손질할까 해봤더니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저렇게 스키빗기를 해줬어요. 밑에다가 키친타올을 받치고 스키빗기를 하면 덜 움직이죠. 범가자미의 껍질이 어떤 느낌이냐면 광어보다는 비늘이 조금 더 크고요. 대신 굉장히 억센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광어를 스키빗기 하는 곳에 비해서 범가자미는 칼이 잘 안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범가자미를 손질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비늘을 어쨌든 제거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비늘칼로 비늘을 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최대한 깔끔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스키빗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빗기를 하실 때는 잘 되는 칼을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범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광어에 비해서 비늘이 굉장히 억센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은 생략되었지만 한 면을 밀고 나니까 칼이 무뎌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스리로 아니 연마봉으로 다시 날을 세우고 작업을 했습니다. 스키빗기를 할 때 칼이 잘 안 들면 자꾸 힘을 주게 되고요. 힘을 주다 보면 이제 살을 파먹는 일이 생기는데 사실은 칼을 갈긴 했어도 제가 이번에도 몇 군데 파먹긴 했어요. 특히 저는 5장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랑 저 지느러미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오롯이를 뜰 때 칼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항상 주의해 주세요. 스키빗기가 끝난 다음에는 물로 헹구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긁어줬습니다. 혹시나 남은 비늘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자, 이제부터는 주의! 왜냐하면 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죠. 아래쪽에 작은 지느러미와 척추표 사이를 잘라서 저렇게 대가리를 제거해주고 핏대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저 핏대도 예전에 잡았었던 광어에 비해서 뭔가 좀 땡땡한 느낌이 들었어요. 잘 안 긁히더라고요. 오롯이 뜨기 전에는 저렇게 해동지로 겉에 있는 수분을 잘 제거해 주시고요. 비늘의 반대 방향으로 닦아 주시면서 수분을 제거하면 더 잘 됩니다. 저렇게 배 쪽 안쪽도 한번 닦아줘야 하고요. 저렇게라고 얘기했는데 안 닦고 있네요. 빨리 닦아! 예, 저렇게 배 안쪽도 꼼꼼하게 닦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평소처럼 바로 오롯이를 떠서 먹을 건 아니고요. 숙성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동제로 싸고 배 안쪽에다가는 키친타올을 구겨 넣은 다음에 랩으로 꽁꽁 싸서 보관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침수 숙성은 하지 않고 그냥 냉장고 깊은 곳에 넣어뒀습니다. 이게 1kg가 약간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날 다 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자, 저렇게 예쁘게 싸서 냉장고에서 보관하겠습니다. 정확히는 11시간 정도 지난 후에요. 꼴을 먼저 제거를 하고 5장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5장뜨기를 하는 이유는 별거 없고요. 일반적으로 회를 잘 뜨시는 분들이 쓰는 방식으로 못 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5장뜨기를 하면 저처럼 실력이 부족한 분들도 집에서 광어나 도다리 등을 뜰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광어를 회 뜨는 방법대로 예전에 몇 번 시도해 봤는데요. 이제 연습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생선은 그냥 안정적인 방법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포를 뜬 다음에는요, 껍질이 도마에 그리고 살과 살이 닿도록 해주셔야 돼요.
물론 깨끗하게 손질은 했지만 그래도 껍질 쪽은 살 안쪽에 비해서 여러가지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 번째 면은 되게 지저분하게 떠졌죠. 자, 이제 탈피를 해야 하는데, 탈피할 때의 관건은 칼이 살과 껍질 사이 지방층을 갈라야 되는데, 범과자미는 껍질과 살 사이에 지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장은 장렬하게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칼을 바꾸고 새롭게 도전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껍질에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힘들었고요. 그동안 껍질을 벗겨본 여러 생선 중에서 번가자미가 가장 압도적으로 벗기기 힘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기름 없는 광어가 벗길 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번가자미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내장을 감싸고 있던 막을 제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아이도 제거를 해줘야죠. 그래도 조금 익숙해져서 그런지 마지막 장을 할 때에는 비교적 탈피를 잘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저 끝에서 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보시게 되면 네, 중간에 끊겨서 다시 망한 모습입니다. 네,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노량진에서 손질을 맡기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손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자,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를 뜰 건데요. 살이 원체 단단하기 때문에 일단 엔가와와 살을 분리를 하고 얇게 떠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11시간 정도 숙성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활어 상태랑 다를 것이 없었어요. 칼도 분명히 예리하게 갈아둔 것 같은데 내가 칼을 안 갈았나 싶을 정도로 살이 단단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칼을 눕혀서 얇게 썰었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광어를 뜨는 방식인데 이도길이라고 하죠. 그렇게 떠서 먹으면 활어 상태에서는 많이 질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범가자미 손질을 맡기실 때에는 뭐 오롯이를 떠 가시면 숙성을 좀 충분히 해서 얇게 떠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회를 뜨는 걸 맡기시는 분들은 미리 가급적 얇게 혹은 작게 썰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드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솜씨이지만 최대한 얇게 썰어서 저렇게 삥 둘러서 담아 봤어요. 접시가 비싼 걸 썼더니 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제가 전문 요리사가 아니니까 조금 부족하고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뭐 언젠가는 실력이 늘어서 예쁘게 잘 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범가자미 회를 다른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계속 질감이 있어, 지느러미를 뭔가. 계속 먹는 느낌. 아, 그렇구나. 그러게 엔가가 계속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네, 그렇네. 꼬독꼬독한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기름은 없는데 되게 좀 맛이 진하네. 너가 뭐? 너무 맛있다. 완전 마음에 들어. 얇게 썰은데도 되게 꼬득꼬득하네. 우와, 이거는 더 꼬들꼬들해. 자, 그래서 범가자미 회의 공통된 의견은 대부분 식감이었어요. 11시간이 지난 후에 먹어도 그냥 살을 먹는데 마치 탱탱한 광어 지느러미 살을 먹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느러미 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탱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숙성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질감이 좀 무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감파라고 해서 기름이나 감칠맛보다는 씹히는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선은 후자에 더 알맞은 생선이긴 한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선 맛 자체가 되게 진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24시간에서 48시간 혹은 72시간까지도 숙성해서 먹어보면 맛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번가자미 회 사서 손질해서 회 뜨는 것까지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성민식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